안녕하세요. 상추씨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9일이고요. 화요일이네요. 밤 11시 9분입니다. 유자씨는 하윤이 좀 재우려고 하고 있는데 하윤이가 지금 별로 잘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책 좀 읽어주다가 좀 재우겠죠? 저는 오늘 유자씨가 이제 출근을 했던 날인데 화요일에는 유자씨도 출근을 하고 하윤이도 이제 등원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집에 저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열심히 조용히 좀 편집을 했었고 원래는 오늘 굉장히 바쁜 날이었어요. 이번 주 내내 아마 엄청 바쁠 거라고 예상이 되었었는데 왜냐면은 이번 주에 영상을 한 3개 정도 만들어야 되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근데 보통은 하나 만드는데 한 3일 정도 걸리거든요.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7일 동안 3개를 만들려면 좀 무리죠. 굉장히 좀 빡빡하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다행이라고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지만 그 영상 중에 한 개는 이제 광고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편집을 이제 해야 됐었는데 광고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 이제 기획안은 제출을 했었고 다 이제 오케이가 돼서 촬영까지 한 80% 정도는 촬영도 이제 마친 상태였었고 편집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사정상 취소가 돼서 그거는 이제 홀드 또는 이제 아예 이제 취소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갑자기 원래는 사실 한 주에 영상 2개 만드는 것도 조금 빡빡하긴 하거든요. 근데 3개를 만들려다가 갑자기 이제 2개만 만들어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갑자기 뭔가 여유가 있어진 것 같고 사람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하윤이가 지금 안방에서 계속 웃고 있는데 중간중간 혹시라도 하윤이 웃음소리가 들어가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조금 여유가 생겨서 상주씨를 찍고 있다. 요즘에 다시 좀 열심히 또 올려보고 있는데 만족스럽게 재미있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대학교 다닐 때 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이걸 다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이제 과제 양이 많아서 좀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화장실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다음날 휴강 정확히 말하면 아마 휴강을 시켜달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이 과제를 내가 다 해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세요. 뭐 이런 식의 기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쨌든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사실 저는 이제 교회 초보자였었기 때문에 교회를 그런 식으로 좀 이제 그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는 게 괜찮은 건지 뭐 그런 거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제 앞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기하게도 화장실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를 혼자 신나게 했죠. 그러고 이제 강의실로 돌아왔는데 과제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는 공간으로 갑자기 과대가 내일 휴강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했던 경험이 있는데 저는 뭐 영상 편집하는 게 과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바쁜 상황에서 조금 여유가 생겨서 그때 생각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대학교 때 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좀 그렇겠지만 아닌가? 대부분은 아닌가? 어쨌든 저희 학교는 좀 시골에 있었어요. 그래서 배차 간격이 굉장히 좀 띄엄띄엄 있었고 그마저도 막 눈이 많이 오거나 그러면은 막 안 올 때도 있고 뭐 그런 정도로 시골에 있었거든요, 학교가. 그래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는데 너무 이제 늦은 상황인데 그날따라 버스가 좀 잘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서서 또 기도를 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기도를 했더니 제가 살고 있던 자취방 아저씨가 트럭을 모셨었는데 트럭을 타고 이제 시내를 나가시다가 저를 발견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디 가니? 해서 저 시내 나가는데요. 터미널 가는데요. 그랬더니 태워줄게 타라. 그래가지고 시내로 그 시간대에 잘 나갔던
그런 기억도 있고 혹시라도 기독교가 아니신 분들은 좀 뭔 소리 하는 거야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옛날 일이 갑자기 떠올라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대학교 이제 2학년 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이제 대전까지 이제 교회를 가려면 매주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이제 뭐 양육반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성경을 좀 배우고 뭐 그런 것도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일요일에는 교회를 이제 오는 날이었고 평일 중에 또 한 번 그거 이제 밤에 저녁 때 수업을 들으러 대전에 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외버스를 타고 대전까지 이제 왔다 갔다 했었는데 대학교 때 사실 용돈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비가 이제 시외버스이기 때문에 그래도 몇천 원은 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매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주말에도 오고 주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차비가 꽤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그 어머니께서 교회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시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대학교 복학을 했으니까 열심히 좀 공부를 했으면 하는데 원래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던 애가 갑자기 왜 복학하더니 교회를 다니겠다고 난리인 건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래서 집에다가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리고 갔을 때도 집에서도 못 자고 여기저기 막 떠돌면서 자고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때도 이제 차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이제 기도를 했죠. 그때 정말 신기하게도 그 이제 학교의 강의실에서 저녁 때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제 바로 옆에 어떤 후배가 다른 후배랑 이제 신입생 남자애였어요. 아, 자취방을 이제 그 통학을 하던 친구였는데 자취방을 좀 구해야 될 것 같다.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가격이 얼마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길래 저는 이제 그 원룸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좀 좁게 지내면 한 명 정도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내 방 들어와서 살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좀 생각해 보더니 들어오겠다. 이렇게 해서 매달 월세를 이제 주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부담을 하는 거죠. 거기가 이제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그 월세로 따지면 이제 그 정도 지불을 하고 제가 이제 지냈었는데 이제 반반 내자. 그래서 이제 10만 원 정도씩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월세를 줬던 거죠. 그 월세를 같이 부담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갑자기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매달 시외버스 차비가 생긴 거예요. 좀 그랬던 또 신기한 경험도 있고. 근데 몇 달 다니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좀 못 다니게 되긴 했어요. 왜냐면은 학교 좀 과제도 바쁘고 매주 이렇게 또 시외버스 타고 교회를 가는 게 생각보다 귀찮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안 빠지고 악착같이 다니다가 한 번 딱 빠졌거든요. 그랬더니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아무리 바빠도 학교 과제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귀찮아도 무조건 나가다가 한 번 딱 이제 빠지는 순간 그렇게 이제 되어버렸었고 그 뒤로는 이제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그래도 꽤 한 1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거의 1년 정도 진짜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거기 이제 사람들하고도 재밌게 어울리고 막 겨울에 같이 이제 뭐 MT 같은 것도 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다. 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벌써 한 20년 전 일이에요. 군대 막 제대했을 때 그 대학교 이제 막 복학했을 때쯤이니까 한 17, 8년 전? 뭐 20년 전? 그때 이야기인데 그런 교회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뭐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건 안 다니시는 분들이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뭐 갑자기 교회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니 그런 기도를 하다니 이상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주 일요일에는 그 판교에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에 문화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판교까지는 차 타고 낮에 안 막히면 한 30분 정도 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죠. 거기에서 이제 하윤이가 발레를 하고 싶다 이야기를 해서
발레를 신청을 했는데 주니토니 발레가 있고 그냥 일반 발레가 있는데 주니토니 발레는 꽉 차서 못하고 일반 발레를 신청했는데 운 좋게 또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발레를 했습니다. 원래는 1시 30분부터 시작인데 그 지인분 중에 이제 그 근처에 사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11시에 만나서 점심도 먹고 오랜만에 또 커피 마시면서 담소도 나누고 거기 현대백화점 9층인가? 거기 게이트 9 무드라는 이제 베트남 요리를 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래서 뭐 쌀국수랑 나시고랭이랑 뭐 푸파퐁 커리랑 뭐 이것저것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맛있고 맛집이고 혹시 가실 분들 계시면 한번 좀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애기 포함해서 총 6명이었는데 좀 일찍 가서 그런지 자리도 충분하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저는 맥주도 한잔 했는데 유자씨가 운전해준다고 해가지고 하이네켄 생맥주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시원하고 깔끔하더라고요. 제가 맥주를 좋아하지는 않고 가끔 이제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 술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도 뭐 치킨을 먹을 때나 아니면 가끔 맥주가 당길 때가 있는데 먹으면서도 맥주니까 뭐 다 맛있기는 한데 확실히 또 가게에서 먹는 생맥주는 훨씬 더 뭔가 좀 깔끔하고 괜히 탄산도 더 뭔가 상큼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낮술도 한잔 하면서 지인들과 오랜만에 이야기도 좀 나누고 그렇게 했고 문화센터를 이제 하윤이가 들어갔는데 발레복을 쿠팡에서 샀어요. 그래서 하얀색 타이즈에다가 발레복을 이제 이렇게 입혀가지고 유자씨가 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했는데 애기들 한 10명?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영상으로만 봤거든요. 수업은 유자씨가 들어가서 굉장히 즐거워 하더라고요, 하윤이가. 그래서 하길 참 잘한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발레 하면은 3달인가 하는데 그거 이제 또 끝나면 또 재밌는 거 있으면 좀 신청을 해서 계속 문화센터는 좀 안 끊기고 해줘야겠다 싶기도 했었고 3달에 15만원인가 12만원인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게 문화센터 끝나고 집에 오니까 한 3시 반 뭐 이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문쌤이 놀러 오기로 이제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 약속대로 놀러 오셨었고 그 월요일이죠. 그러니까 어제 둘째가 이제 둘째랑 같이 문쌤 아내분이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출산을 하시고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으니까 퇴원하기 전날이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이제 집에서 서진이를 보고 계셨는데 혼자 또 집에서 하루 종일 애기 보면 엄마 아빠도 힘들고 애기도 집에만 있으면 좀 더 떼쓰고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심심하니까. 그래서 혹시 혼자 보는 거 좀 힘드시면 아니면 심심하시면 아니면 뭐 다른 일정 없으시면 이제 놀러 오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놀러 오셔가지고 한 3시 정도부터 한 8시였나? 그때까지 저희 집에서 몇 시간 이제 같이 계시면서 확실히 또 서진이랑 이제 하윤이랑 이제 같이 있으니까 둘이서 좀 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육아 난이도가 문쌤도 그랬을 것이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훨씬 낮아져서 좀 더 편하게 육아를 했던 것 같아요. 몇 시간 뿐이긴 했지만 지인분 만났던 분이 그 지하에서 만석 닭강정을 사주셨어요. 만석 닭강정을 그 부부께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하에 마침 팝업 스토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본인들 거 사시면서 저희 거까지 사주셔가지고 문쌤 와서 같이 이제 좀 감사히 먹었고 그리고 뭐 복숭아랑 이런 거 좀 사왔었어요. 제가 그 서진이랑 하윤이 주려고 애기들은 그런 거 먹고 그리고 문쌤이 그 식빵을 하나 사오셨는데 화이트리에라는 이제 빵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가 막 식빵만 파는 곳인 것 같아요. 아마도 너무 맛있다고 계속 극찬을 하셔가지고 아니 식빵이 뭐 맛있어봤자 식빵이지 얼마나 맛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한 입 딱 베어 물었는데 와 이게 진짜 제가 살면서 먹어봤던 모든 식빵의 맛과 그 처음 딱 그거를 접했을 때
모든 기억을 제가 다 갖고 있진 않지만 제가 기억나는 선에서는 제가 살면서 먹었던, 제가 이제 85년생, 올해로 이제 41살인데 살면서 먹었던 식빵 중에서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일단 신기했던 게 빵 봉지, 그 식빵 봉지를 여는데 그 향 자체도 일단 너무 고소했었고, 그렇다고 막 버터 향이 많이 나서 막 느끼할 정도로 막 그렇게 막 심한 향이 났던 건 아니고, 정말 은은하게 고소하게 맛있는 이제 빵 냄새가 났었고, 그리고 빵이 너무 촉촉하더라고요. 마치 막 우유에 한번 담근 것처럼, 물론 그렇게 축축하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식빵이 약간 묵직한 느낌? 수분을 되게, 그러니까 수분을 머금고 있는 느낌은 아닌데 어쨌든 뭔가 빵이 되게 촉촉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식빵을 먹을 때 구워서 뭘 발라 먹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 식빵을 그냥 먹는 일이 사실 거의 없어요, 저는. 근데 이거는 그냥 생 식빵을 아무것도 안 바르고 아무것도 안 굽고 뭐 이렇게 따로 뭐 조리를 하지 않고 그냥 먹어도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로. 진짜 너무 맛있었고, 그래서 찾아봤어요. 여기가 체인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기 광주에도 매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가서 이제 먹어볼 것 같고, 여기가 뭐 식빵계의 에르메스라고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것 같던데, 왜 그렇게 좀 불리는지 알 것 같고, 근데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고요. 식빵 하나에 만 원이 넘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가격은 좀 비싸긴 한데 다른 식빵에 비해서 근데 일단 맛있어서 다음에 또 먹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손님들 이제 집에 오실 때 뭔가 대접하는 거를 또 이제 뭐 후식이나 이런 것들을 고르기가 되게 또 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메뉴 선정하는 것이. 그럴 때 이제 딱 한번 소개해드리면 아마 웬만한 분들은 다 굉장히 좀 만족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식빵이었습니다. 진짜 강추고, 혹시라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댁 근처에 화이트리에라는 식빵 파는 곳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가격대가 조금 있고 뭐 당연히 음식이다 보니까 사람마다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호불호 없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거에 대한 부담만 조금 없다면 한 번 정도는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 좀 한 잔 마실게요. 그래서 문쌤이랑 서진이는 8시였나? 뭐 그쯤 가셨었고, 지금은 이제 둘째가 집에 와서 집에서 이제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 문쌤 아내분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그 첫째랑 둘째가 같이 있는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리셨는데, 그 서진이가 첫째고 딸이고 초초가 이제 태명인데 아들이에요. 초초가 이렇게 자고 있어요. 서진이가 앞에서 자장자장 하면서 이제 재우고 있고, 초초한테 초초 과자 줄까?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아직 이제 둘째 고민 중인데, 유자 씨랑 그 모습을 같이 보면서 와, 하윤이도 둘째가 있으면은 너무 이렇게 보기 좋고 예쁘겠다, 이런 생각을 좀 잠깐 했었고요. 출산하셨을 때는 뭐 출산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좀 보잘것없는 거긴 한데, 이제 과일 바구니 같은 거 하나 선물로 이제 보내드렸었고, 그리고 애기 선물을 뭘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좀 어려워서, 그리고 아마 애기 선물은 또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가지고 홍삼 그 진액을 정관장 거 선물로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또 체력도, 엄마는 못 드시려나? 어쨌든 문쌤도 체력을 좀 이제 챙기셔야 되니까 아빠가 또 건강해야지 육아도 또 열심히 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삼 진액을 하나 선물로 드렸고, 선물 사면서 저희 것도 하나 샀습니다. 예전에 그 여준이네 그 허대리님네 부부도 홍삼 그 진액을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먹으니까 체력적으로 훨씬 도움이 많이 돼가지고
좋다라고 이제 추천을 좀 많이 해주셔서 저희도 한번 이제 사서 먹어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 숟갈 먹었고 오늘도 한 숟갈 먹었고 하루에 뭐 2회 정도 먹으라고 하던데 한 숟갈씩 조금 되게 전용 숟가락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조그마한 숟가락이 하나 들어있는데 그래서 아직은 뭐 이틀째라서 뭐 갑자기 뭐 덜 졸리다거나 뭐 눈이 떠진다거나 뭐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긴 한데 뭐 꾸준히 먹다 보면은 어쨌든 좀 체력적으로 건강 쪽으로 도움이 되겠죠. 이게 도움이 안 되면은 그렇게 계속 굴티나게 팔리지는 않을 테니까 먹다가 이제 사람들이 안 먹으면은 더 이상 시장에서 가치가 없으니까 상품이 이제 사라질 테고 근데 아직까지 팔리고 있다는 거는 누군가가 효과를 보고 필요하니까 계속 사서 먹는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와중에 졸리네. 11시 반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나도 이제 홍삼을 먹는 나이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만큼 오랫동안 살아온 게 스스로 기특하기도 하면서 씁쓸하기도 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홍삼 드시는 분들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뭐 복용 꿀팁이라던가 활용 꿀팁 이런 거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나눠주시면 꿀팁 나눠주시면 저도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좀 됐죠? 한 몇 주 된 것 같은데 천안에 다녀왔습니다. 예전에 강가장 채널 커뮤니티 그 게시글 탭 통해서 이제 공지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 SK 렌터카 있잖아요. 거기서 중고차 장기 렌트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라이브 커머스 촬영을 하기 위해서 천안에 다녀왔고 라이브 커머스가 뭐 그냥 일종의 홈쇼핑 같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정해진 시간 동안 설명하고 뭐 판매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사실 되게 예전부터 요청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라이브 커머스 출연에 대해서. 근데 제가 뭔가 좀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됐었어요. 뭔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생방송으로 또 보통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거절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아니면 진행을 하다가 이제 브랜드 측에서 취소가 돼가지고 이제 못하게 됐던 적도 있었고 보통 그런 식으로 취소가 되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한데 저는 그때마다 너무 다행이다. 이제 안 해봤던 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런 상황에서는 좀 두려움이나 뭐 낯섦이나 거부감이 있겠지만은 저는 또 그게 굉장히 좀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면서 지금까지 잘 넘겨왔었는데 마침 저희도 이제 차를 한 대 더 할까? 막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던 와중에 그리고 중고차를 구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중고차 뭐 장기 렌트 같은 거를 해야 될지 고민을 하던 와중에 이런 제안이 와가지고 저희도 가서 설명도 좀 들어보고 자동차도 구경하고 그러면 너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다녀오게 됐고요. 그 쇼호스트 이제 두 분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1시간 정도 이제 남성분 한 분, 여성분 한 분, 그리고 저랑 유자 씨 이렇게 4명이서 이제 카메라에 나오는 거죠, 화면에. 그래서 중간에 이제 그런 중고차 장기 렌트에 대한 설명도 듣고 거기 준비해 놓은 자동차가 6대인가 5대인가 하여튼 뭐 그 정도 있었는데 자동차 이제 중고차 구경도 좀 하고 그런 설명이나 구경하는 와중에 중간에 막 자동차들이 계약돼서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거기 담당 PD님이 이제 차 이제 계약됐다 뭐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이제 알려주시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뭔가 홈쇼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홈쇼핑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때 뭐 아반떼랑 뭐 K5, 니로 전기차, 뭐 카니발, 뭐 그랜저 이런저런 차들 구경도 많이 하고 중고차 장기 렌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많이 듣고 그렇게 했는데 너무 재미있었고 지금 이제 아버님께서 타고 계시는 차가 30만 킬로인가? 엄청 많이 타셨죠?
렉스턴을 타고 계신데 차가 이제 너무 오래돼서 좀 바꾸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근데 뭐 신차를 할부로 사거나 뭐 중고차를 뭐 이제 할부로 사거나 이러면 또 매달 또 고정비가 또 추가가 되는 거다 보니까 좀 이제 부담이 좀 될 수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그래가지고 요즘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던 차를 이제 아버님께서 타시고 저희가 뭐 중고차 장기 렌트를 하거나 아니면 뭐 중고차를 사거나 그런 식으로 할까도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타던 건 저희가 타고 조금 저렴한 중고차를 한 대 아버님께 사드릴까 생각도 좀 하고 있고. 근데 또 저희가 이렇게 뭐 엄청나게 대박 구독자가 많은 그런 유튜버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통 막 유튜버들 영상 보면 막 좋은 차도 좀 뽑아드리고 막 외제차 사드리고 막 그렇게 하던데, 사실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재력이 안 되고, 네. 그래서 또 애매하게 또 너무 저렴한 중고차를 사드리는 게 괜찮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이제 아버님이 어떤 식으로든 차를 이제 바꾸시게 되면은 저희 차를 타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차를 해드리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아버님 댁이랑 저희 집이랑 해서 운전자가 3명이잖아요. 아버님이 운전을 하시고 유자 씨랑 저, 그러니까 3명이서 차 2대를 이제 같이 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자 씨가 회사 뭐 외근이나 출근 때문에 차를 가지고 나가는 날에 혹시라도 저도 만약에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아버님 차를 제가 이제 끌고 나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타던 거를 드리게 되면 좋은 점은 제가 타던 거니까 익숙한 차니까 잠깐 빌려 탈 때 이제 타던 타니까 좀 익숙해서 운전하기에는 이제 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런 장점도 좀 있을 것 같고. 아버님께서 얼마 전에는 토레스라고 쌍용에서 나온 SUV 그거를 시승을 한번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어쨌든 관심이 있으시니까 타보신 걸 거잖아요. 토레스가 되게 또 막 각져가지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 같아서 한 대 빡 이렇게 뽑아드리면 좋겠지만 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차 같은 경우는 또 너무 오래되면 뭐 좀 이제 안전에도 또 이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민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쿠팡에서 이것저것 주문을 해가지고 배송이 왔는데 햄버거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햄버거 재료를 좀 사봤습니다. 집에서 이제 수제버거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제가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매번 시켜 먹기에는 뭐 가격도 가격인데 또 그 최소 주문 금액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시켜야지 오니까 만들어서 좀 먹어보고 내 스타일대로 이제 좀 레시피를 다듬어 가고 개량을 하다 보면 사먹는 것보다도 더 맛있게 가끔씩 집에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고 조금씩 레시피를 다듬어 가보자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일단 재료는 얼추 준비를 했는데 맛있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레시피를 막 찾아보다가 레이먼 킴이라는 셰프분 레시피를 봤는데 뭔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서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알려준 대로 이것저것 레시피에 맞게 재료들을 일단 쿠팡에서 준비를 해서 냉장고에 들어있는데 내일이나 모레 한번 도전을 좀 해볼 생각이고,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께서 한식은 자주 드시니까 내일은 좀 이제 햄버거로 양식이라고 해야 되려나요? 햄버거를 좀 해드리면 또 이제 뭐 맛보다도 그냥 재미죠. 이제 딸 내외랑 같이 사위가 만든 수제버거 먹으면서 하하호호 하는 뭐 그런 게 또 작은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이제 아마 오늘 찍는 거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뭐 금요일이나 이때쯤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예전에 이제 들었던 피드백 중에 하나인데, 상추 씨가 보통 그날 있었던 일들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강과장 채널에 올라가는 브이로그보다 먼저 올라가요. 그래서 상추 씨에서 다 듣고 그거를 또 강과장에서 보니까 상추 씨 영상 때문에 강과장 브이로그 보는 재미가 좀 떨어진다. 약간 스포당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미리 그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또 해주셨었는데, 그래서 예전에 상추 씨를 좀 오랜 기간 안 찍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그것도 한 가지가 차지하긴 하거든요. 큰 비중은 아니지만 어쨌든 메인이 되는 건 강과장 채널 영상이니까 또 재밌게 보셔야 되는데, 상추 씨에서 다 스포당하고 보면은 좀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옛날에 하긴 했었는데, 지금도 갑자기 또 그런 두려움이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그 미국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에서 하고 있는 건데, 제목이 에일리언 어스. 네, 에일리언 그 아시죠? 영화. 그 이렇게 머리 긴 그 괴물 나오는, 우주에서 이렇게 우주선에서 막 사람들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이제 그런 영화인데, 그게 이제 8부작인가 드라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최근에 봤는데 재밌어가지고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드라마가 한 번에 다 안 나오고, 옛날에는 원래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는 드라마가 딱 공개가 되면 전편이 한 번에 딱 나오니까, 그래서 쭉 이제 정주행을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좋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한 번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결제를 안 하고 있다가, 그거 이제 재밌는 거 딱 나오면 그 한 달 정도만 딱 결제해서 그거 싹 보고 그 다음에 또 결제를 끊고 뭐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한 편씩 두 편씩 이렇게 조금씩 공개를 이제 한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또 들리는 이야기는 보고 싶은 드라마나 뭐 영화나 이런 게 있으면 완결이 난 다음에 결제를 한대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그래서 다 나온 걸 확인 후에 이제 결제를 해서 보고 또 그 정기 결제를 취소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또 한다고 하던데, 아무튼 전 디즈니 플러스를 정기 결제를 해둔 상태여가지고 에일리언 어스를 봤고, 이게 이제 에일리언 그 예전 영화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안 봐도 충분히 좀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드라마고, 이 드라마가 에일리언 1편, 2편, 3편, 4편 이렇게 영화가 4편 있고, 그 전에 또 이야기를 다룬 것들이 있는데, 뭐 사실 뭐 잘 몰라도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거라서. 근데 그런 거를 또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뭐 공포물, 크리처물 이런 것들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장르를 좋아해서 드라마를 되게 재미있게 보긴 했는데, 또 평가 보니까 좀 재미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스토리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거는 그냥 그 AI한테 좀 스토리를 뽑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틀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감안하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요게 배경이 2120년이래요. 배경은 지구고, 2120년이면 지금부터 한 100년 정도 후네요. 이때 지구가 보통은 지금은 이제 국가가 국가 단위로 이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국가가 없고 5개의 이제 거대한 기업이 모든 거를 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정치나 뭐 경제, 뭐 과학 이런 연구 같은 것들까지 그런 거대 대기업이 이제 다 그런 좀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뭐 요즘으로 따지자면 뭐 구글, 뭐 애플, 뭐 엔비디아, 테슬라, 페이스북, 뭐 아마존 이런 회사들이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뭐 그런 느낌이겠죠, 아무래도.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세상이. 물론 이제 드라마 속 세상이긴 하지만 그런 게 좀 궁금해지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야지 저렇게 되어갈까, 뭐 그런 거 좀 상상도 하게 되고, 그런 좀 망상에 빠지고, 이런 게 좀 재밌더라고요. 또 잠깐 그런 생각도 좀 해봤었고, 여기 이제 이런 세상 속에서 좀 이제 새로운 시도를 좀 하려고 하는 이제 회사가 한 군데가 있는데, 사람의 이제 의식이나 이런 기억을 복제를 해가지고 기계로 된 사람처럼 생긴 기계 몸에다가 이제 이식을 하는 그런 실험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은 사실 기술적으로 그런 게 안 되지만 미래에 언젠가는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다들 한 번쯤은 좀 상상을 해보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런 거를 실제로 해보려고 하는, 뭐 실제라고 하기도 웃긴다. 왜냐하면 드라마 속에 있는 기업이니까. 어쨌든 그 드라마 내에서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회사가 있는데, 요런 그 존재들을, 그 기계 몸에 사람의 기억이 이식된 그런 존재를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세상 속에서는. 그래서 그걸 이제 첫 번째로 성공을 했던 게 웬디라는 이제 소녀가 나오는데, 원래 몸이 되게 아팠던 걸로 나와요. 드라마 처음에 이제 아마도 항암 치료 같은 걸 했는지 머리카락도 거의 없고, 그런 아이를 이제 그런 기계 몸에다가 그 아이의 기억이랑 의식 같은 거를 이제 넣어서 첫 번째로 성공을 해서 이제 첫 번째 하이브리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주인공이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갖고 있는 하이브리드 그 몸체는 이제 좀 성인에 가까운, 완전히 이제 늙은 사람은 아니지만 좀 성인에 가까운, 완전 아이 같지는 않은 그런 모습으로 또 되어 있어가지고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다 보면은 그 웬디의 원래 친오빠가 또 있고, 하여튼 되게 좀 다양한 그런 캐릭터들이 또 나오는데, 거기 또 어떤 그 하이브리드 그 실험을 하는 그 회사의 이제 대표 또 한 명이 나오고, 되게 뭔가 천재 기업가 같은 느낌으로 그 안에서 나오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우주선이 한 대가 있어요. 그 5개의 기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 기업 이름이 그 웨이랜드 유타니라는 이름의 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운영을 하는 이제 어떤 우주선이 그러니까 우주로 나갔다가 거기 어떤 행성에 있는 외계 생물체들을 싣고 지구로 이제 오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럼 그 외계 생물체들을 연구를 해서 뭐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겠죠. 그 웨이랜드 유탄이라는 회사에서. 오던 와중에 그 우주선 시스템이 고장이 나서 지구에 이제 추락을 하게 되는데, 하필 그 우주선이 아까 말했던 그 하이브리드 그걸 만들었던 그 회사, 그 회사의 그 건물에 이제 우주선이 박히게 돼요. 그래서 그 우주선 안에 있는 그 외계 생명체들은 어떻게 보면 웨이랜드 유탄이라는 그 회사의 소유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우주선이 그 하이브리드 만든 그 건물에 박혀버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그 천재 기업가,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외계 생명체들을 이제 자기 걸로 만들려고 뭔가 수를 쓰겠죠. 왜냐면은 그게 뭔가 잘 연구를 하면 엄청난 이제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또 드니까.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런저런 뭔가 갈등과, 그리고 그 외계 생명체들이 지구에 왔는데 불시착을 한 거다 보니까 또 밖으로 막 나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원래 막 유리통 같은 거에 갇혀 있고 이러다가,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나 아까 말했던 그런 하이브리드나 이런 사람들과 뭔가 막 싸우게 되고 또 막 다치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하면서 내용이 흘러가게 되는데, 아직 설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그래서 그 처음에 사건이 어떻게 또 시작되냐면 그 우주선이 추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우주선 그 추락한 곳으로 군인들이랑 그 뭐라고 해야 되냐, 메딕이라고 나오던데 그 의료병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하더라? 어쨌든 사람 이제 전쟁터 사람 고치는 그 병사들, 그 사람들이 이제 우주선 추락한 곳으로 가는데 의무병,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 아까 원래 아팠다가 하이브리드가 된 그 소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웬디라는 소녀가. 그 소녀의 오빠가 의무병이에요. 근데 그 오빠가 그 우주선 불시착한 곳으로 이제 가서 사람들을 구하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웬디가 그거를 이제 알게 돼요. 자기 오빠가 거기에 있다는 거. 그래서 웬디 입장에서는 오빠를 구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제 만나게 돼서 또 사건들이 벌어지고. 근데 그 하이브리드는 어쨌든 몸은 이제 기계 몸이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물리적인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신체 능력이 인간 같진 않고 인간보다 훨씬 빠르고 힘도 훨씬 세고 훨씬 빨리 달리고 뭐 이런 신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사실 에이리언 영화들은 되게 그 우주선 안에서, 우주라는 공간에서 되게 좀 좁은 공간 안에서 뭔가 연약한 인간과 되게 강한 그 에이리언 외계인들과의 뭔가 이런 싸움 같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인간과 그 외계 생명체만 있는 게 아니고 뭐 그 중간 단계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 하이브리드라는 존재들이 또 있다 보니까 예전에 그 에이리언 영화에서도 그런 약간 인조인간 같은 캐릭터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렇게 강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또 많진 않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물론 인간보다 세지만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지금 5화까지 나왔는데 6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었다. 근데 이게 제가 설명을 좀 너무 뒤죽박죽 한 것 같아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드라마라는 거지? 라고 갸우뚱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봐서 혹시라도 디즈니 플러스 정기 결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런 뭐 에이리언 같은 그런 영화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셔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에이리언 이 어스 드라마 이야기는 왜 했냐면 오늘 좀 내용이 짧은 것 같아서 좀 덧붙여 봤습니다. 재미있게 봐서 소개를 해드리려는 의도도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너무 좀 영상이 짧은 것 같아서 좀 길게 옛날처럼 1시간씩 해달라는 분들도 가끔 계셔가지고 좀 길게 만들어 볼까 싶어서 했던 것도 있는데 다양하게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물론 뭐 영화나 드라마를 제가 많이 보지 않아서 앞으로 아마 거의 할 일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너무 재미없으셨다면 상처받지 않으니까 자유롭게 댓글에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그냥 일상 얘기나 해달라 뭐 이런 의견부터 상관없다 뭐 이런 거부터 해서 자유롭게. 오늘은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벌써 12시네. 1시간 정도 찍은 것 같은데 딱 편집해서 아마 금요일 밤쯤에 듣고 계실 텐데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주자주 올릴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좀 노력을 해볼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좋은 밤 되세요. 들어가세요.